무서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 하다가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할게. 작은 사건이었지만 신문에도 났고 뉴스도 되었던 것 같아. 등장인물은 A, 리더격, B, A의 불알 친구, C, 점잖고 머리가 좋다, D, 나. 우리 고향은 최근 도심 지역 주변 변두리 주택지구로 개발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벽지였어. 편의점은커녕 자동 판매기조차 자전거로 20분 정도를 달려야만 하는 시골.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빠를 듯. 그러니 당연히 그런 시골에 오락시설이 있었겠어.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는 서로 집도 가까워서 100m 정도 높이의 작은 산하고 그 기슭에 있는 공원에서 노는 게 일과였어. 숨바꼭질, 술래잡기는 물론이고 공원 주변 연못에서는 잉어, 붕어, 블루길, 베스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낚이기도 했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신날 정도로 많이 잡혔어. 우리 말고도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잘 놀러왔던 기억이 나네. 그러던 중 B가 재밌는 일이 있다고 싱글거리며 우리를 모았던 게 딱 지금 같은 장마가 거친 무더운 날의 일이었어. 초등학교 분단 학습에서 고향의 역사에 대해 조사했던 B는 그 지역 역사 중 재미있는 기록을 발견했대. 말하자면 우리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그 산은 몇 개의 고분이 남아있어 전쟁 중엔 그 고분을 이용해서 육군 훈련장 및 무기와 탄약고, 방공호가 존재했었다는 거지. 육군, 방공호라고 들었을 때 급 썰렁해진 나와 C. A는 구미가 당긴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 B가 야, 재미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그 방공호에 가보지 않을래? 겁이 없는 B는 희색이 만면했어. 겁쟁이인 나와 C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뭐 잘 그렇듯이 리더격인 A가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속에 있다는 방공호로 가게 되어버리고 만 거야. 당일은 찌는 듯이 더웠어. 방공호에 가는 건 솔직히 싫었지만 모두를 기다리게 할 수도 없어서 학교에서 귀가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중턱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어. 그런데 공원으로 가던 도중 자전거 체인이 빠져버려서 결국 내가 공원에 도착할 즈음엔 A, B, C 모두가 살짝 열받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 야, D! 쫄아서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늦냐? 뭐하다 이제 와?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 미안. 오다가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 A가 조금 의아한 얼굴을 하더니 내 자전거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순식간에 체인을 끼워줬어. 우와, 대단하네. 고마워. A는 그것보다 빨리 가자. 여기 덥다. A의 한마디에 우리는 항상 이용하던 작은 오솔길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지. B가 말하기로는 목적지인 방공호는 산 중턱 근처에 있다는 것 같아. 매일 산을 뛰어돌아다니던 우리가 몰랐으니 엄청 깊은 곳에 있을 거다라는 게 B의 의견이었어. 덥다. 응, 덥다. 그래도 산속은 바깥보다는 시원하네. 그늘져서 그렇지. 그때 A가 저쪽! 산속에 들어서서 약 30분. 학교 이야기, 만화 이야기를 하는 동안 A가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자 B가 아, 아마 이쪽 같아. 우리 키랑 비슷하게 뻗은 풀숲을 가르면서 어딘가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B. 나는 제일 뒤에서 모두의 뒤를 따라갔어. 그러면서 한동안 걸어갔더니 B가 있었어.
오, 진짜 있어! 우와! 큰 나무 뿌리 근처에 그 방공호는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어. 여름인데도 왠지 그 주변은 차가운 공기가 흘러 나는 더위와는 다른 기분 나쁜 땀을 이마에서 잔뜩 흘리고 있었어. 솔직히 나한테는 영감 같은 건 없어. 그런데도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텐션이 올라가 있던 A하고 B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불안해하는 C도 나를 흘게 볼 뿐으로 잡초가 무성한 방공호의 어두운 구멍을 계속 보고 있어. 그러는 동안 B가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냈어. 좋아. 그럼 들어가 보자. A도 좋아! 용감하게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는 둘. 나와 C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둘의 뒤를 따라갔어. 방공호 안은 바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 벽은 빽빽하게 이끼로 덮여있고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섬뜩한 분위기를 높이고 있어. 땅도 축축했는지 젖은 바위가 미끄러워서 몇 번을 넘어질 뻔했지. B가 장난으로 자기 얼굴을 비추거나 손전등을 끄거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B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하지 마. 이변이 일어난 건 입구에서 수십 미터 정도 들어가서 조금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였어. 다시 B가 장난치면서 손전등을 끈 순간 빛은 B가 가진 손전등밖에는 없는데도 깊은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던 거야. 암흑 속에서의 빛만큼 눈에 띄는 게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두가 그 빛을 깨닫고 아무도 말을 꺼내는 놈은 없었지.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A는 방공호 밖에 균열이 있나 하고 생각했다는데 B는 엄청 쫄았다고 해. 그 이변은 계속돼. 처음에는 바늘구멍 정도의 빛이었던 수수께끼의 불빛은 흔들흔들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더니 점점 그 크기가 변해갔어. 바늘구멍에서 쌀알 크기로, 그리고 무당벌레, 탁구공, 야구공, 그리고 그 빛이 강아지 크기가 됐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위험을 깨달았어. 그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 빛이 뭔지는 몰라. 다만 엄청나게 무서웠던 건 기억이 나. 우린 순간 패닉이 됐어. 앞다퉈 출구를 향해 가려 했지만 옆 친구 얼굴조차도 안 보이는 어둠에 더해 발밑이 미끄러웠던 탓에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아직도 수수께끼의 빛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좀 아까까지 강아지 크기였던 불빛은 이젠 배구공만한 크기까지 자라나고 있어. 방공호 안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절규. 닥치는 대로 갖고 있던 나뭇가지나 바닥의 돌을 빛을 향해 던졌지. 그중 몇 개는 분명히 맞았을 텐데 그것들이 물체에 닿는 반응은 없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져가며 출구까지 나온 우리는 죽어라 산 중턱까지 달려내려왔어. 뭐야, 그거? 몰라. 그것보다 B하고 C는? AMR에 돌아보니까 그곳에는 나와 A밖에는 없었어. B와 C의 자전거가 아직 있는 것으로 봐도 둘은 아직 그 방공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이마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떨어졌어. 어떡하지? 거기 다시 가야 해? 나는 이젠 싫어. 나도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둘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달려나가는 A. 나는 떨리는 무릎을 누르고 A의 뒤를 쫓아갔어. B는 바로 발견했어. 나무 밑 방공호 입구에서 손전등을 쥔 채로
기절해 있던 거야. 살짝 오줌도 지린 것 같은데 무릎하고 손바닥 상처 말고는 눈에 띄는 상처는 없는 거로 보였어. A는 B를 나한테 맡기겠다더니 B의 손에서 손전등을 주워들고 혼자 방공호 안으로 사라져갔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실제로는 5에서 10분 정도라고 생각되지만 혼자 기다리던 내가 불안과 공포로 울먹일 때쯤 A가 방공호 안에서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나왔어. 씨가 없어. 어째서? 몰라. 엇갈렸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B를 옮기자. B의 팔을 우리 어깨에 걸치고 산을 내려갔어. 둘이 데리고 갔지만 완전히 기절 상태여서 B를 끌고 산을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었어. B가 정신이 든 건 산을 내려가서 자전거를 둔 곳에 딱 다다랐을 때였어. 입가를 떨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B는 거기에 A와 내가 있는 걸 알고 안심하면서 무너져 내렸지. 야, B, 괜찮은 거냐? 아무 말이 없어. 내가 상처 안 아파? 목이 아픈 거야? B는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했어. 다만 목을 쓰다듬고 있던 게 인상에 남았어. 영문도 모른 채 B에게서 눈을 떼고 문득 우리 자전거를 봤더니 C의 자전거가 없었어. 나는 야, C 자전거. 뭐야? 먼저 돌아간 거야? 헐, 우린 무서운데도 참고 남았는데. 일단 B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C도 무사히 돌아간 것을 아는 우리는 B를 신경 써가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 사건이 일어난 건 그날부터 딱 3일 후. 방공호에 갔던 그날처럼 무더운 토요일 낮이었어. 그날 나는 마침 가족과 쇼핑으로 아침부터 도심지의 대형마트에 갔었어. 생일이 다가온 것도 있어서 선물을 받으러 간 거지. 새로 나온 게임도 사주고 회전초밥도 먹고 나는 아주 행복한 기분에 빠져 있었던 거야. 돌아올 때 그 산 상공에 헬리콥터가 몇 대는 날고 있는 걸 목격했어.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작은 마을이야. 아무 일도 없는데 헬기가 그렇게 모일 리가 없지. 내 안 좋은 예감은 최악의 형태로 적중하게 돼.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학교를 쉬던 B와 C. A하고 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었어도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정도로 별 신경을 쓰진 않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려 퍼지는 전화소리. 황급히 받아보니까 A였어. 겨우 받았네. 야, 큰일 났어. 어? 왜? 헬기가 엄청 날아다니는 건 봤는데 뭐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거야? B가 찔렸어. 뭐? 나도 좀 아까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산 공원에서 B가 누군가한테 찔렸대. 야, B, 어떡하냐? B가 죽을지도 몰라. 전화 너머에서 A의 울먹이는 소리. 나는 그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기만 했어. 그리고 나같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얘기하던 엄마는 내 그 모습을 보더니 집 전화기를 빼앗았어. 그러더니 애인이? 미안한데 네가 충격을 받았나 보다. 지금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화해 줄래? 한두 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고 나를 안아줬어. 충격인 건 알지만 정신 차려. 지금 경찰이 범인을 찾고 있으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엄마는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걸기 시작했어.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그 정도로 몸에 와닿는 경험은 없을 거야. 온몸에 피가 발끝에서부터 빠져나가면서 눈 한쪽이 뜨악 하고 뜨거워지는 감각.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 이건 며칠 뒤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B의 상처는 이상할 정도로 심했다고 해. 온몸을 수십 군데 찔리고 손과 팔에도 찔리는 걸 막았던 상처가 수없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범인은 그날로 잡히고 말았어. 너무나 허망하게. 어떤 의미로는 너무도 깨끗할 정도로 시원하게. 병원에 옮겨진 B가 증언했던 거지. 그때까지 보도되었던 범인의 특징인 자전거를 탄 남자 같은 게 아니고 자기를 찔렀던 건 친구인 C였다고. 사건은 급물살을 탔어. 그 증언대로 긴급 체포된 C. 초등학생이 그부를 찔렀다는 흉악한 사건성으로 매스컴이나 신문사가 연일 B와 C의 집에 몰려들었고 마치 연예인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나와 A의 집 주변에도 카메라나 기자가 붙은 거야. 학교에서는 긴급 집회가 열렸고 우리 반에는 그 후 부담임이라는 형태로 심리상담 교사가 배속되게 되었어. C의 가족은 당연히도 그 지역에 머무를 수도 없어서 반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큰 사건. C가 B를 찔렀던 원인은 세상에서는 왕따라고 쑥덕이었지만 우리는 그 방공회사의 사건이야말로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 B가 C를 왕따시키는 기색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날 이후에 C의 행동에는 불가사의한 점이 몇 개나 있었기 때문이지. 첫째, 왜 B를 마구 찔렀던 것일까? 둘째, 우리가 모르는 새에 어떻게 산을 내려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 셋째, 왜 그 후 가족에게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학교를 쉬고 우리 전화도 받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무차별로 찔렀던 날, 왜 나와 A에게도 같이 놀자는 전화를 했던 것일까? 그리고 B는 살았어. 한때는 위험한 상태였다는데 목숨은 건졌어. 처음에 말했던 오랜만에 술 한잔 했다는 친구가 바로 그 B야. 상처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만화처럼 온몸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보고도 모를 정도의 상처 자국이었어. 다만 하나, 넥타이 근처에 숨겨진 목덜미의 상처를 제외한다면 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원인인데 그날 방공호에서 우리가 봤던 빛의 정체에 대해서야. 원래 우리 고향에는 피로 얼룩진 칼을 강물로 씻었다 라는 사실에서 지명이 붙은 땅이 있을 정도로 피가 많이 흘렀던 땅이야. 그리고 그 작은 산에 있던 토굴, 즉 방공호는 고분이었다기보다는 구비스카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우리의 견해야. 구비스카는 참수한 적의 목을 매장한 곳에 공양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야. 사실 그런 이야기가 쓰인 문헌도 존재하고 있어. B가 봤다는 빛의 정체. 그건 여러 동물과 패전무사 같은 남자의 얼굴이 뒤범벅된 얼굴만 있는 괴이한 괴물이었다고 해. B가 찔리기 직전에 봤던 C의 얼굴은 평소에 착했던 C의 얼굴이 아니라 이상하게 치켜 올라간 눈하고 해벌어져서 질질 침을 흘리는 입과 썩은 짐승 같은 냄새.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방공호에서 봤던 괴물의 얼굴 그 자체였다는 거야. 그게 왜 C한테 달라붙었는지, 그 얼굴만의 괴물은 대체 뭐였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든 건 그 방공호의 어둠 속에 있어. 길어서 미안하지만 사실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알지도 모르겠네. 답글. 언제 정도의 사건입니까? 10년 정도 전일까? 그 사건 전에 좀 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기억은 그쪽에 가 있을 테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C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C는 아동상담소에서 아동 자립지원시설에 입소 후 아무래도 외가 쪽에 의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 봤다는 애들이 있으니 의외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는 고향을 나와 지방의 해상자위대에 입대했습니다. B는 대학에서 테니스부에 들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건은 주변 어른들과 사법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그런 오컬트적인 사건으로 인식된 거야? 방공호에서의 사건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C 자신이 아무 말도 꺼내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왕따로 괴로워하던 소년이 왕따의 주범격인 B를 마구 난도질한 사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B는 반론하고 있습니다만. 수고하십니다. 같은 고향일까요? 나도 그런 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산의 특징이나 피 묻은 칼을 강물로 씻은 데서 나온 지명 등 아무래도 딱 맞습니다. 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요. 사건을 아는 분이 계셔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거참, 세상은 좁네요.